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설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민주당의 설훈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는 좀 한일 관계 좀 여쭤보려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안이 불거져서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일 아침에 의총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글쎄요, 참 저는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 했습니다만은 TV를 보고 뭐 기록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김상조 위원장이 나서야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 아닙니까? 네. 재벌이 우리 경제에 끼친 공도 있겠지만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김상조 위원장이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그 인사청문을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흠결을 지적하지만은 그 흠결에 대해서는 다 그 성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상조 위원장을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전형적인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 그 문제를 넘어서 의원님이 지금 소속된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외교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3당이 공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정말로 청문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 형식으로까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그 우선 도덕적 측면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뭐 이 투기를 했다 어쨌다 이런 내용들 다 밝혀졌고 그게 과장된 얘기고 뭐 터무니없다까지는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사실을 잘 모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그 장관으로서 자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심지어 아주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보셨어요? 뭐 때문에 왜냐면 잠깐만요, 왜냐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뭐 사드 문제 그 물어봤더니 5분 동안 무검으로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능력도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요. 그건 전혀 아닌 소리예요. 사드 문제는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언어 선택을 했다. 당연하죠. 그건 뭐 외교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국민이 할 소리가 있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끼인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외교장관으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렇지 모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다 성명됐어요. 능력의 문제 충분하고도 남아요. 알겠습니다. 다자외교 등등을 해서 오죽하면은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뭐 여야 막론하고 강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영기 의원은 이게 이분들의 자발적인 그 지지 선언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닐 수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걸 증거를 떼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과거 장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자기들 할 때와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망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교부 각 장관들이 다 지금 공소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뭐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게 4대 강국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연기를 해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외교장관은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걸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경화 후보자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갈아야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 적임자를 뽑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강경화 후보자는 십몇 년 전부터 네. 그 여성 인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문제에 천착해 왔어요. 예.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아주 책임자가 이게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걸 알고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위안부 문제는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가장 책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알겠습니다. 이걸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은 네.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김상조 위원장에서 강경화 장관까지 임명을 할 경우에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불행히도 네. 이 상황에서는 여야 관계는 그 차후 또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 어쨌든 이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네. 여야 관계는 또 풀 수 있는 또 상황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위안부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실상 반박성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요. 네. 그냥 그 거두절미하고 재협상 안 되면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구두 약속이거든요. 예. 서명으로 한 게 아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음흠. 우리가 못하겠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착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건 어차피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예. 이건 못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동의를 안 하는데 피해자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정부가 아니라 누구가 하더라도 네. 피해당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말입니다. 네. 착각하고 있는 거라 보는데 예. 이런 태도로서는 이 문제, 위안부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봐야죠. 당연히 이번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폐기 선언하고 나와야 합니다. 아 그렇게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지금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정 문제니까 재단 해체 이런 먼저 이런 조치부터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단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 외교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예. 물론 지금 서둘러서 정리할 사안은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정리를 해도 되는데. 예. 먼저 하해 치유재단이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강경화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를 푸는데 최적임자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은 국회 의장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예. 이 위안부 문제를 십몇 년 전에 이미 봤어요. 예. 그리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유엔 가서도 여성 인권 문제를 전착을 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전공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와 연관된 여성 인권 문제예요. 유엔에서도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을 하면서 예. 주로 여성 인권 관계로 이 국제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딱 책임자죠.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뽑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전문가죠. 예. 아주 적임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급작스레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미국의 압박과 종용 때문에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게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우리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미국이 동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 협정이라면 안 해야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동북아 정세 등등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생각해서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풀려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봤는데 예. 이것도 서두른 감이 있죠. 더군다나 네. 한국 정부가 정말 졸속 처리를 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예. 미국이 중간에 조정을 했다 하지만은 조정 결과는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이 서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못한 협정이었다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같은 듯 다른 문제인데요. 이 방한했던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무슨 간계를 쓰는 사람들을 이런 언급을 해서 박멸을 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양반이 뭐 외교 특사로 왔다는데 아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문제통은 갖고 있는 입장이 대단히 뭐 초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걸 일부러 한국에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외교적으로는 저는 먹을 때 낮은 수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급한 수준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일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네. 한일 관계에 더 안 좋은 기름만 붓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불만 더 크게 붙이는 결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위해서는 안 좋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국적으로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다 성명됐어요. 능력의 문제 충분하고도 남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다자외교 등등을 해서 오죽하면은 역대 예비비 장관들이 뭐 여야 막론하고 네. 강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영기 의원은 이게 이분들의 자발적인 그 지지 선언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닐 수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걸 증거를 떼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과거 장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자기들 할 때와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망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교부 각 장관들이 다 지금 공소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만은 그 연결이 돼서는 다 그 성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상조 위원장을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전형적인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 그 문제를 넘어서 의원님이 지금 소속된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외교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3당이 공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정말로 청문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 형식으로까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우선 도덕적 측면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이 투기를 했다 어쨌다 이런 내용들 다 밝혀졌고 그게 과장된 얘기고 터무니없다까지는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사실을 잘 모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게 4대 강국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연기를 해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외교장관은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걸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경화 후보자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갈아야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 적임자를 뽑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경화 후보자는 십몇 년 전부터 그 여성 인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문제에 천착해 왔어요.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아주 책임자가 이게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걸 알고 뽑으신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는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책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걸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설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민주당의 설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는 좀 한일 관계 좀 여쭤보려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안이 불거져서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일 아침에 의총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글쎄요, 참 저는 뭐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 했습니다만은 TV를 보고 뭐 기록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김상조 위원장이 나서야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 아닙니까? 네. 재벌이 우리 경제에 끼친 공도 있겠지만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김상조 위원장이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그 인사청문을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흥결을 지적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건 그 장관으로서 자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저 심지어 아주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보셨어요? 뭐 때문에 예. 왜냐면 잠깐만요. 왜냐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뭐 사드 문제 물어봤더니 5분 동안 무검으로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능력도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그건 전혀 아닌 소리예요. 사드 문제는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언어 선택을 했다. 당연하죠. 예. 그건 뭐 외교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국민이 할 소리가 있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끼인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외교장관으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렇지 모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